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볼까요? 네, 425페이지. 이제 42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물납은 이제 금전 형태로 못 내니까 우리가 부동산 등으로 내는 것이 물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액이 많으니까 나누어 내는 제도를 분할납부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조세 총론에서. 결론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 양도소득세는 이제 분할납부 제도가 있느냐? 예, 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물납 규정은 없습니다. 얘는 물납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없을까? 자, 원래부터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공공용지 보상 채권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왜냐면은 요즘은 이제 옛날에 수용 보상을 받으면 채권 보상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채권으로 우리가 물납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채권으로 물납을 안 내는 거예요. 수용 보상 받은 분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만약 현금 보상 받아가지고 이걸 은행에 집어넣으면 금리가 1%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 수익률이 더 높거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금 여유가 있다면 굳이 뭐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현찰을 내고 내가 채권 수익 이자 가져가는 게 낫겠지. 아니 1% 금리보다는 2% 금리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물납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분할납부는 얼마 기준이냐? 자, 얘는 기준 금액이 이제 여기 보시면 10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 초과액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을 넘어가면 그 세금의 50% 이하를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1600만원 나왔어요. 1600만원. 그럼 1600만원 나오면 일단은 1000만원 내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600만원을 나눠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이제 3천만원 나왔어요. 3천만원. 그럼 3천만원 나오면 그 세금에 2천만원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세금의 50% 이하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또 1500만원을 내줘야겠죠.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4천만원이면 2천만원 2천만원. 자, 1400이면 1000만원 내고 400만원 이렇게 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할 납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 물납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물납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재 425페이지 보시면은 그 물납과 분할 납부에서 물납은 허용이 안 되고 분할 납부 자 1000만원 초과되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되는데 그 박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분할 납부는 이제 예정 때도 되고 확정 다 된다는 거예요. 예정 때도 분할 납부 확정 때도 다 분할 납부가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부가세 자 1+1이거든요. 부가세가 1+1이야. 1+1 1+1인 부가세 규정이 있느냐? 부가세가 없다. 1+1에 부가세가 없다 이거예요. 1+1에 부가세가 없다. 대신 그 2번에 보시면 감면세액이 있을 때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인 양도소득세가 뭐 감면분이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 20%는 20만원을 우리가 부가세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색은 다 내는 거야. 100만원 감면해주는 척하면서 20%를 받아내는 거니까요. 그럼 실제로는 20%인 20만원을 농어촌특별세 받아버리면 실제로는 80만원밖에 의미가 없잖아요. 80만원만 깎아주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거기 관련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022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치르면 6월 30일에 예정 신고할 수 있다. 예, 3월 21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이니까 5월 말까지죠. 5월 말까지 신고하자. X. 2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600만원일 때는 600을 분할을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600이니까
1000만 원 내고 이제 600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색이 2천만 원. 자, 여러분들 2번이 이해가 됐는데 3번이 당연히 분할 납부가 되죠. 1600도 분할 납부가 되는데 2000은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아니요. 과표가 없어도 확정신고를 해줘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 경정, 징수 환급이 있는데, 자, 결정, 경정, 징수, 환급. 자, 결정은 세액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 무신고자에 대해서 내리는 처분이 결정이야. 그다음에 경정은 신고 오류자에 대해서 오류를 고치는 것을 경정이라고 그래요. 경정.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를 붙여야 돼요. 가산세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가산세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징수는 거두는 거. 자, 그래서 무신고는 20%를 붙이고 과소신고는 10%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환급은 돌려받는 거죠. 관합이 됐기 때문에 얘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정윤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8절의 국외자산 요거는 23회 꾸준하게 출제, 작년도 시험에 출제됐네요. 요거는 여러분들 페이지 431페이지. 자, 요거 가지고 볼게요. 431페이지. 거기 별 표시 돼 있나요? 2개 해놓으시고. 자, 얘는 여기 나온 것처럼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랑 해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차이점 위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표도 그런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누구였어요? 사업자였어요? 개인이었어요? 개인. 만약에 사업자가 부동산을 팔면은 사업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 그런데 이 개인이 납세무자가 되는데 개인에는 우리가 거주자 개인과 두 번째는 비거주자 개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주자가 되면은 어떤 의미였느냐? 국내에서 우리가 양도한 소득이든 외국에서 양도한 소득이든 합산해서 신고를 하자.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양도한 소득만 우리가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부동산은 그냥 거주자가 아니라 5년 이상 주소나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5년 이상이다. 그럼 5년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5년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 그럼 저나 여러분은 5년이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돼 있죠. 당연히 5년이 돼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누굴 지칭하는 거냐면요. 자,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특히 BTS 때문에 정말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에 그래미상도 있었고 한데, 그래서 요즘 아랍이라든가 가면 진짜 완전히 BTS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막 인기를 이제 끌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런 그 팬심을 갖고 있는 팬덤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응? 야, 이거 한국만큼 말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밤에 돌아다녀도, 물론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좀 편하지만, 밤에도 어쨌든 마스크 쓰고 술도 마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해외 다녀보셨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가끔씩 해외여행을 좀 가봅니다만,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데도 밤에 이렇게, 관광객 때 부담스럽죠. 미국? 아유, 말도 못하죠. 그런 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야, 한국에 살자냐, 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거주가 돼서 자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근데
정리하자마자 국세청에서 화하는 못 보낼 망정 고지서를 보내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단서종을 만든 거야. 그러면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 그 마이클 리는 그 5년 이상 주소나 거주를 둔 자일 때만 신고해라. 그러면 5년이 안 됐다면, 한국에 온 지 5년이 안 됐다면 해외 부동산 정리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5년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됐었어요. 자, 그 외의 차이점이 뭐냐를 봤더니 국내 자산은 자, 과세 대상은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국내 자산 양도했을 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채권이다. 근데 등기랑 의사 표시해주면 뭘로 바뀌어요? 물권화되죠?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해외 부동산은 그 나라 법체계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이걸 모르면 추계하자. 얘도 이제 추계로 가야 되는데 얘는 추계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투표공제가 국내는 적용이 되지만 국외는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공제가 되는 거고 국외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분할납부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세율. 자, 세율은 미등기, 단기 보유에 대한 불이익이 얘는 국외는 없지만 얘는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중과세율이 없어요. 중과세율이 없습니다. 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단기 매도했을 때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정리해 보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양도 차익을 이제 계산했을 때 양도 차익에서 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자, 여기 제가 이거 비금 쳐놨죠, 2개.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뭐 이걸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해외의 부동산을 장기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원활하게 알아보기 쉬운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를 안 해준다. 대신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이 공제는 못 받는 대신 기본공제를 해주고 자, 여기 보니까 미등기나 단기 보유자 세율이 없다. 즉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에는 중과되는 것이 있었잖아. 단기 매도가면 중과가 됐었죠. 근데 얘는 중과를 안 하겠다. 그러면 중과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얘는 6에서 45%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보유 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5%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게 장점이라는 것이죠. 해석이.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3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보니까 가로 6번에 외국 납부세 공제가 있어요. 그렇죠? 외국 납부세 공제. 자, 거기다 써놓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그래서 세 공제 방법, 필요경비 산입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거주자가 되면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랑 국외 자산 양도했을 때 다 신고하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국외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 현지에서 세금을 걷었겠죠? 세금을 뗐어요. 그 다음에 요 합산하면 합산해서 뗐어. 합산해서 또 세금을 떼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내는 꼴이에요. 맞죠? 세금을 2번 내는 꼴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현지에서 낸 세금은 차감을 해주자 이거야. 즉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그 나라 현지에서 낸 세금은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액공제를 해줍시다. 이런 제도예요. 마이너스 세액공제를 해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 현지에서 낸 세금은 세금을 빼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431페이지 보시면은 그 핵심 공고 위에 보면 준용하는 사항이 있고 준용하지 않는 사항이 있죠. 그 중에 보시면 그 6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등기 양도 자산의 비과세 배제 이런 거 안 따지고요. 2월 과세 없고 그 다음에 따로 넣으시면 5번 밑줄 단기 보유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 산정도 안 한다. 기준시가라는 것은 추계 방식을 말하잖아요. 기준시가는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데 해외 부동산을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가격을 정할 수 없겠죠. 그 나라는 그 나라 국세청장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조세 협약이 돼 있어서 자료 협조를 받아요. 그러면 그 협조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환산해서 이제 계산을 하지요.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문제 하나 잠깐 풀어볼까요? 자, 432페이지에 1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의 외화 환산은 지출 현재 시점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간다. 자, 기준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환율은 외화 대 원화의 비율을 말하고 재정환율은 외화 대 외화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화 대 원화, 외화 대 외화 이걸 기준환율, 재정환율이라고 해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 1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납세문자는 3년간이 아니라 5년간이죠. 5년간. 네, 5년간 주소나 거둘둔자를 말하고 3번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해서는 70%냐. 자, 얘는 70%가 아니라 누진세로 갑니다. 누진세로 가고요. 그 다음에 4번 장기보유 투표용지에는 3년 이상이 돼야 된다. 예, 얘는 장특공제가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중과세로 미등기 세율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다라고 했었죠. 3번도 틀렸고 5번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다. 소설을 썼죠. 아니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가야지 실거래가가 없었을 때 시가로 가는 거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망의 이제 지방세로 갑니다. 자, 우리 양도세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107페이지로 가보실까요? 107페이지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취득세로 갑니다. 자, 우리 취득세 공부한 지가 꽤 됐어요, 여러분들. 가물가물하시죠? 네, 자, 한번 우리 이제 취득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출발점이 이거였었어요. 취득 행위를 하면은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방금 전까지 했던 양도세는 왜 납세무가 발생했죠? 양도행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도자에 대한 세금을 공부를 했어요. 매도인 위주의 세금을. 그럼 지금은 이제 매수자에 대한 세금을 공부해 보자 이거예요. 매수인에.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양도세는 첫 번째 양도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취득 행위가 일어나니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좀 차이가 있는 행위가 차이가 있어요. 즉 우리가 양도는 여러분들 유상양도만 들어갔었죠. 맞아요? 유상양도만 들어갔었어요. 무상양도는 들어가지 않았거든 얘는. 그런데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안 따지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해서 유상승계, 무상승계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그럼 매매라든가 교환이나 현물출자, 상속이나 징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요 취득행위가 유상승계인지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무상승계인지를 따지지를 않았었어요. 요 두 가지를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상을 불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판단을 얘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한 것으로 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취득세도 취득에 대한 판단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무슨 과세라고 하죠?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 비슷하지만 이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신고를 매도인은 팔자마자 신고는 예정신고 제도가 있었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취득세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신고야, 신고. 그러니까 신고 제도가 양도세가 훨씬 더 발달됐죠. 그럼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였죠? 네, 60일까지 신고하자. 근데 예정신고는 팔자마자 2개월, 확정신고는 5월달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분납이 있었죠? 분납 있었고 물납은 없었어요. 하지만 매수자는 분납이 있었나요? 예, 얘는 분납이 없었죠. 물납도 없었어요. 물납도 없었다. 분납, 물납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매도인은 분납은 있지만 물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승계는 유무상을 우리가 따지지 않지만 원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차이가 뭐냐면 얘는 취득행위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얘는 그냥 유상양도. 근데 얘는 승계 취득과 원시인데 원시가 뭐였죠? 공유수면 매립간척 최초로 건축 맞죠? 그러면 원시된 승계를 판단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사실관계를 보기 때문에 실질과사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자, 오랜만에 보네요. 간주 취득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간주. 똑같은 말이 의제다. 그래서 간주 의제는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거나 건물을 고치는 개소한다거나 차량의 종류를 자 일반 승용차를 스포츠카로 변모시킨다거나 요게 내용적으로 중요했었죠. 과점주가 됐을 때 다만 주의할 점은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간주 취득의 포커스는 이거였었죠. 간주 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요.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난 것이 없는데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봅시다. 이런 논리였었어요. 다시요. 간주 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봅시다. 라는 개념을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농지를 대주로 바꾼다거나 임야를 농지로 바꿔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밸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밸류업을 시키는 거야. 그럼 밸류업을 시킨 것도 취득으로 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즉 매매로 사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밸류업을 시킨 것도 취득세를 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을 간주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취득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야 돼.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때 매도인의 양도세는 개인이 납세무자가 됐는데요. 얘는 매수인은 납세무자가 개인도 되고요. 법인도 돼요. 개인 법인을 안 따집니다. 얘는 개인만 되지만 얘는 개인 법인을 안 따져요. 다 취소를 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개인도 내고 매수인은 개인 법인 다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취득을 우리는 취득세의 납세자다. 그러면 당연히 취득하는 과세 대상이 있겠죠. 자, 과세 대상이 우리가 양도세는 뭐 부동산, 권리, 주식, 신탁수익권 등이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토지부터 임목까지 있고 요거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상이 정해지면 취득가액을 결정해서 그 취득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자. 요게 역시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했었고 시험에 제일 출제를 많이 하고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게 이제 취득세였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107페이지에 그림이 있죠. 자, 납세문자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취득하는 자. 즉 승계든 원시든 간주든 판단할 때 사실관계를 보고 과세 객체란 말은 대상이에요. 대상이 열거가 돼 있어요. 토지부터 임목까지. 그러면 사실상 취득 행위를 판단해서 소재지가 납세지죠. 우리 요 양도세는 납세지가 어디였어요? 얘는 주소지였죠. 주소지, 고소지. 근데 얘는 물건의 소재지였죠. 소재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취득의 유형이 108페이지 보시면은 박스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박스에 별 표시 돼 있나요? 네. 그래서 거기는 취득의 유형에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렇죠? 승계, 원시, 간주, 토지 지목 변경, 개수, 종류 변경, 과점주주. 자, 이 각각의 개념이 오른쪽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용어 제가 기본 강의 때 다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이 용어가 민법, 공시, 공법 용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법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운데 3번에 보시면 간주 취득은 의제 취득이다. 자, 그 그림이 있잖아요. 갑이 농지를 이제 5천에 샀는데 공사 착공을 해서 자, 가액이 증가돼서 지목 변경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럼 가액이 증가됐다.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을 보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과점주주.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가 과세 대상을 봅니다.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 자, 요거 우리 그림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렇죠? 자, 그 115페이지가 보시면 그 박스 있잖아. 그거 암기하시면 되겠죠. 암기.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서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내나요? 내죠, 요거. 유인한 공기. 요거. 건설기계. 요거 뭐였죠? 건물, 땅, 수용차, 선박. 이거 뭐라고 했죠? 회중의 조안의 광어회. 그렇죠? 태양하고 이거 그럼 아니겠죠?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이걸 부동산에 하잖아요. 차량, 기장비, 선박, 그렇죠? 요걸 이제 준부동산에 하죠. 그 다음에 광어회. 광이 뭐였죠? 광어권, 어어권, 회원권, 임모, 양식어권. 그래서 외울 때 회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회. 광어회는 자연산 양식. 그렇죠? 뭘 깔고 먹어? 나무, 임모.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주의할 점은 과세 대상에서는 용익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양도세는 용익물권이 있었죠. 지상권, 전세권 들어갔는데 얘는 안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1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엔 토지는 이제 지역법상의 28가지 지목을 다 말하고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시설물. 그래서 만약 호텔을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가 만약에 온천이다, 온천 호텔이다. 그러면은 사우나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보일러 시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많은 레저 시설물은 이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꽤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롯데월드는 뭐 어마무시하죠. 그 시설물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각각 개념이 이제 115, 그 다음 페이지 116, 그 다음에가 117, 118페이지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할 거는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꼭 주무동산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장비는 자, 얘는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승계일 때만 과세한다는 거. 네, 원시일 때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일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시일 때는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과점주주 얘기 하고 118페이지 문제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1번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자, 이런 용익물권적인 권리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도세는 이런 용익물권적 권리가 들어갔었지만 취득세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 취득세 과세 대상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납세무자를 설명하면서 이제 과점주주 얘기 등등등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 쪽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이렇게 계획표를 짜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4월이 돼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좀 더더디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알아간다는 그런 재미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활기차게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